동아시아 근현대사 수업 시간을 맡게 된 역사교육과 신민욱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역사 1 동아시아 파트 중에서도 아편전쟁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저번 시간에 영국이 인도를 침략한 것까지 같이 봤어요.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한 영국이 인도를 넘어서 중국을 침략을 하게 되는데 청과 중국, 즉 청과 영국이 벌어진 전쟁을 아편전쟁이라고 해요. 그 아편전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같이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중국, 청에서 전개된 여러 가지 이제 서양 열강의 침략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도 발전해야겠다 하면서 벌어진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는데 그걸 근대화 운동이라고 해요. 그 여러 가지 근대화 운동의 특징을 한번 같이 비교해 볼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배울 수업의 대략적인 지형표와 지도예요. 오늘 배울 제일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의 카톡이랑 LMS 자료에 다 올려드렸어요. 광저우, 그리고 상하이, 난징, 그리고 텐진과 베이징, 이 정도 위치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연표는 우리 1학기 때 한국사 다 배웠죠? 철종과 고종 그 사이, 이 정도 시기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뭐 지역에다가 빈칸 뚫거나 연표에 빈칸 뚫어서 시험 안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1658년 런던 신문에 실린 독특한 광고입니다. 모든 회사가 승인한 중국 차라고 불리는 뛰어난 중국의 신비한 음료를 런던 증권거래소의 커피하우스에서 팝니다. 당시 영국은 수질이 별로 안 좋아서 물 대신 맥주를 마셨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맥주를 마시면 어떤 부작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시면 안 되죠? 맥주를 마시면 여러분 취해가지고 이런 뭐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서 일을 잘할 수는 있지만 점점 사건 사고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향균작용이 있고 졸음방지가 있는 차로 대체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왕실에서 차를 마시고 그리고 중국산 비단, 도자기들을 사용을 하면서 중국 물건이 영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돼요. 이렇게 중국 물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니까 영국 상인이 어떻게 해야겠죠? 청에 가서 물건을 사와야겠죠. 그래서 청은,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청은 광저우에서만 대외무역을 했다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제가 나눠준 학습지에다가 빈칸 채우시면서 같이 들으시면 됩니다. 광저우에서만 거래를 했다는 점이에요. 영국은 차와 도자기, 비단을 청에서 수입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은을 지불했어요. 여러분, 파란색은 파란색으로,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칠하면 돼요. 선생님 지금 파란색밖에 없어서 이걸로 할게요. 일단은 그러면은 이렇게 영국이 차와 도자기, 비단을 청에서 수입을 하고 은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역이 되려면은 영국도 팔아야 하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이 판 것이 무엇이냐? 산업혁명으로 공장이 만들어지면서 대량 생산 면직물들을 이제 청에다가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죠? 광저우에서만 대응을 하는 게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시 광저우는, 요즘 광저우 날씨가 어느 정도냐면은 여름 평균 기온이 한 33도 정도 된대요. 그리고 최고 기온은 막 38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게다가 청은 옷을 자신들이 짜서 입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덥고 옷을 안 그래도 직접 짜는데 굳이 비싼 영국산 면제물들을 구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영국은 무역의 적자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무역이라고 하느냐? 좀 높네요. 편무역이라고 합니다. 편무역. 여러분, 비행기 티켓 탈 때 왕복 티켓이 있고 편도 티켓이 있죠? 그 편도, 일방적으로 간다고 해서 편무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영국, 광저우 날씨를 아까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광저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중국 남쪽, 여기가 대만이고 조선이 저쪽에 있거든요. 이 광저우, 이쪽에서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이러한 적자를 막고자 어떤 무역을 펼치냐? 삼각무역을 펼치게 돼요. 삼각무역 어려울 수 있는데 별거 아닙니다. 그냥 세 지역 간의 무역을 가리키는 용어로 영국이 면직물을 인도에 팔고 인도에서 생산된 아편을 청에다가 팝니다. 그리고 청에서 그 아편의 대가로 받은 은을 인도로 가져오고, 인도가 결국 영국의 식민지니까 인도로 들어온 은은 그대로 영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편을 청에 판매합니다. 그렇게 해서 청의 아편 중독자는 급증하고 청은 그 대가로 아까 은을 지불한다고 했었죠. 은 유출로 재정 적자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아편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아편은 이 양귀비열매에서 나오는 유액을 붙여서 양귀비열매 이렇게 칼집을 내면은 이런 유액이 나오는데 이런 유액을 붙여서 만든 유액을 붙여 가공한 마약의 일종이에요. 이게 당시에는 진통제나 어떤 이런 마취제로도 사용을 했었는데 마취제 진통제는 어떤 기분이 들어요? 좀 뭔가 편안하게 식혀주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나중에는 상류층의 어떤 사치품으로 사용이 됐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는 본초 강목, 이시진이 쓴 본초 강목에 나온 내용인데 유명한 약학설이에요. 정력을 위해 아편을 사용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요즘에도 정력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이런 말 이런 게 좀 있죠. 당시에도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아편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그러나 아편의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중독성입니다. 아편을 팔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고 아편 흡입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 아편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내와 자식을 팔 정도였고 거기다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렇게 아편에 중독됐었다고 해요. 이렇게 상류층의 문화였고 정력에 좋았고 중독성의 문제 때문에 아편 중독자가 이렇게 급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아편의 모양이에요. 당시 영국이 아편을 판매하고 손쉽게 운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이것은 당시 아편 수입량의 추이입니다. 1840년에 아편 전쟁이 1차 아편 전쟁이 일어났는데 1839년에 2,553톤이 팔렸다고 해요. 이것은 당시 8억 명이 동시에 아편을 흡입할 수 있는 양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청나라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아, 우리 정부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우리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법하죠. 그래서 청정부에서 이러한 아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구를? 임칙서를 어디에? 광저우에 파견을 해요. 선생님은 광저우 아까 그 중국이 유일하게 개항한 항구라고 선생님이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이거는 시험에 낼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광저우에 파견을 하고 아편을 몰수합니다. 여러분 인상이 좀 어때 보여요? 굉장히 강직해 보이죠? 당시 임칙서의 형이 아편 중독으로 사망하면서 임칙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아편은 석회가루와 이 임칙서가 아편을 석회가루와 소금을 넣어서 분해가 된다는 것들을 보고 나서 실제로 아편을 소각하는 장면을 선생님이 영화에서 좀 가져와 왔습니다. 같이 봐볼게요. 지금 석회가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바다에는 소금 성분이 있으니까 아편에 소금에 석회가루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소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세 개가 결합이 되면 이렇게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성분이 분해된다고 해요. 무려 23일간이 아편을 소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이에 대해서 영국이 이거 우리 재산권 침해다. 너네 뭔데 우리 물건을 마음대로 태우냐? 이래가지고 재산권 침해를 핑계로 대고 영국 군함을 보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1차 아편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청은 패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한번 봐볼까요? 1차 아편 전쟁 주황색인데 처음에 영국군은 광저우에 들어와서 처음에 광저우를 봉쇄하고 저우산을 침략하고 일부 군대는 탱진 앞으로 그리고 일부 군대는 상하이를 지나 전장까지 지나게 됩니다. 난징이라는 곳이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경제 중심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이 난징을 코앞에 두고 영국군이 쳐들어오니까 청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서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난징 조약이에요. 당시 청은 전쟁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면 인구가 4억 명이었고 영국인은 많아봤자 한 1,000만 명, 1,500만 명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었다고 해요. 청나라 사람들이 오줌을 싸면은 영국배가 다 떠내려갈 것이다.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해요.
당시 배를 보면은 이 영국 배고 이게 청나라 배입니다. 영국은 신상, 철갑, 증기, 동력선이었어요. 게다가 청해 배는 노를 젓는 배였던 거죠. 노를 젓는 배와 증기선이 맞붙는데 승리할 겨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체열한 조약이 난징 조약입니다. 펜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잘 적어주세요. 그리고 상하이를 비롯해서 5개 항구를 개항하고 홍콩을 할양합니다. 할양한다라는 것은 준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 땅을 떼어준 거예요. 그리고 공행제도를 폐지합니다. 펜이 다시 나옵니다. 공행이라는 국가에서 인정한 중국 상인을 통해서만 교류할 수 있는 제도인데 특정 상인의문과만 이제 거래할 수 있던 것이 이제는 모두와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치외법권을 인정하고 치외법권이란 적어놨어요. 다른 나라의 영토 안에 있으면서도 그 나라의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되지만 미국에서 총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리고 나서 그 미국에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와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더 감형이 되겠죠. 영국이 그리고 막대한 배상 등을 지불을 하고 협정관세를 이룹니다. 협정관세란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영국과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인데 물건을 팔 때 세금을 정하는 것을 양국이 같이 정하면서 청나라가 이제 무역에서 이득을 얻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최애국 대우를 인정하게 됩니다. 최고, 베스트랑 혜택, 베스트 혜택을 인정한다라고, 최고의 혜택을 인정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난징 조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원하던 만큼 이득을 얻지 못하자 무역 확대를 요구하면서 에로 사건을 부실로, 여러분 적어주세요. 펜이 잘 안 나오네요 지금. 에로 사건을 부실로 영국과 프랑스 연합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에로 사건이란 청관리가 광저우에 정박해 있던 에로우에 올라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집단의 선원을 체포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영국 국기를 내린 사건인데 이게 사실은 영국 배도 아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체포한 인원들을 다 풀어주기도 했었고 이후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냥 어떤 영국이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구실로 삼은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프랑스 또한 선교사가 살해된 사건을 통해서 사건을 구실로 해서 둘이 연합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당시 프랑스는 내지에서 선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개항장에서만 선교를 할 수 있었는데 프랑스 선교사가 내지 깊숙이 들어간 곳에서 유도차게 살해를 당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프랑스와 영국이 광저우를 점령을 하고 올라가서 텐진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맺은 조약이 텐진 조약이에요. 그리고 개항장을 확대하고 외국 공사에 베이징 주재를 허용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약을 맺으면은 비준이라고 해서 영국 황제의 도장을 맺고 영국 황제의 도장을 찍고 청 황제의 도장을 찍어서 서로 이렇게 교환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이것을 비준서 교환, 비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인정 절차를 갖는 과정에서 두 나라 사이에 이러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이면 잘 안 보이는데 대구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여기서 패배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복수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청을 침입하고 결국에 청의 수도 베이징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맺은 조약이 베이징을 점령했다고 해서 베이징 조약이에요. 그리고 텐진 조약의 내용을 비준하고 텐진을 개량합니다. 여러분 텐진 조약과 텐진, 베이징, 베이징, 텐진이에요. 크로스해서 기억하면 편합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상식으로 좀 가져왔는데 여러분 다음에 조금 오늘은 시간이 모자라고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빈칸을 다시 보면서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청해는
청은 어디에서만 무역을 했다고요? 광저우에서만 무역을 했다고 했었죠. 그리고 영국은 차와 도자기와 기단을 청에서 수입하고 무엇을 지불했어요? 은을 지불했습니다. 이것을 비행기의 왕복이 아니라 무슨? 편도라에서 편무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필기했죠? 네. 그리고 영국은 면직물을 인도에 팔고 인도산 무엇을? 아편을 청에 판매합니다. 그렇게 해서 청의 아편 중독자가 급증하고 청은 은의 유출로 재정 적자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을 무슨 무역? 세나라 삼강무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청정부가 그래서 이러한 아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임칙선 어디에? 광저우에 파견을 하지만 결국에 청이 아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맺은 조약이 난징 조약이에요. 시험은 3개만 낼 거니까 4, 5, 6, 7번은 여러분이 인지만 하고 계세요. 3개. 어디를 비롯해 5개 항구를 개항했다고요? 상하이를 비롯해 항구를 개항했고 그 다음에 어디를 할양했어요? 홍콩을 할양했어요. 그리고 공인제도를 폐지한 것입니다. 근데 생각만큼 무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생각만큼 영국이 이득을 얻지 못하자 이제 영국이 무역 확대를 요구하면서 영국 국기를 태운 사건 무슨 사건? 에르고 사건을 고실로 영국 프랑스 연합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텐진이 점령돼서 맺은 조약이 텐진 조약, 개항장을 확대했고 외국 공사의 크로스라고 했었죠? 베이징 규제를 허용하게 됩니다. 크로스와는 다시 똑같이 베이징 조약을 그 다음에 이 비준하는 과정에서 다시 베이징이 점령되면서 맺은 조약이 베이징 조약, 텐진 조약 내용을 비준하고 크로스에서 텐진을 개항했다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요. 네, 선생님이 오면서 영화 봤는데 이 영화 되게 잘 만들었어요. 시간 되면 한번 꼭 보길 바라고 LMS에 올려줬으니까 확인해봐요. 3분간 쉬었다가 우리 근대화 운동에 대해서 다시 배워봅시다. 감사합니다.